연일 명태균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혜경 씨 녹음 파일도 공개하고요. 내일은 직접 강혜경 씨가 출석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아마도 이 내용은 아직 기성 매체들에게 보도가 안 된 사실인데요. 9시 30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그 내용이 나는 김영선이다라는 얘기가 지난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활자로는 보도가 됐었는데 육성으로는 단 한 차례도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오늘 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서 틀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 맡고 계신 서영교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네, 진상조사 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걸 입수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를 나누는 그 육성 파일을 입수를 했어요. 그동안 사실은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을 찾고 있었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잠시 후 9시 30분, 지금부터 27분 남았습니다. 27분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지 함부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대통령이 한 행위, 행실, 행동 양식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육성이 생생하게 전해지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가지고 8년을 구형합니다. 샅샅이 낱낱이 탈탈탈 털어서 8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형을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리고 법원에서 2년을 선고하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끼어드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공간이 결정을 바꿨으니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명태균 진상조사단 구성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중대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통화 내용의 일단을 좀 정리해 드리면 오늘 아침 MBC가 보도했다가 기사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먼저 나와서 오늘 오전 운영위 위원들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가운데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 항의를 해서 기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MBC에서는 기사를 지금 내린 상태인데 저희는 MBC 보도 내용을 좀 입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일부러 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셔야 되거든요. 시청자들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내용은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그렇습니다.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아. 주변에서 이 사람 하지 마라 뭐 어쩌라 저쩌라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겁니다. 의원님. 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죠. 명태균 씨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이거는
2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네.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시키게 되면 탄핵되고 해야 될 네. 거다. 한 달 만에. 사실 그 얘기하고 아직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2달 만에 나오게 되는 녹취지요. 네. 이 녹취는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네. 예. 명태균 씨가 갖고 갖고 있었겠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게 어떻든 이렇게까지 나오는 과정이니까요. 네. 앞으로 또 더 많은 것들이 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가 어제 본인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 못 믿습니다. 예, 특검으로 가자. 네. 예, 채널 A보다 특검으로 가자는 건 장윤성 기자가 만나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본인이 검찰에게 알려주었다.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묘소에 묻어두었다. 네. 파묘를 해라. 검찰이 네. 파묘를 해라.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검찰이 할 수 있으면 파묘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어제 오후에 검찰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라 그러고 오늘은 민주당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명태균의 파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를 접촉을 해서 얻어낸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제 오늘 이따가 예. 내용 보시죠. 아, 네. 예. 9시에 정책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9시 반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전달될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좀 숨기고 있어야지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 파일이 네. 나오지 않더라도 뭐 가서 파묘하라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에게 파묘해라. 제가 그 창원지검장을 국정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유미 씨. 예, 지검장. 창원지검장을 국정감사했는데 창원지검에서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네. 예,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강혜경 씨도 국정감사에 직접 그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4천여 개가 있다는 겁니다. 4천여 개가. 파일이. 그럼 여기에 얼마나 어떤 것들이 김건희, 윤석열을 떠나서 온갖 곳으로 튀어나갈 예. 파일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이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고 또 더 다른 것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엄청나죠. 어제까지 명태균 씨 만나고 온 장윤선 기자의 그 내용도 예. 쫓아가기 힘들었지만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윤선 기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그 갔는데 7시간을 하니까. 일단 만남은 7시간이에요. 예, 제가 기차 시간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곳곳에 이 부분에 그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이분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어떻게 옥죄어 와서 이분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곳곳에 상황을 묻어두고 네. 또 언제 터질지 모르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인터뷰 과정에 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그 자택 앞에 그 정보 형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 형사들을 만나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래요? 경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하니까 경찰 고위 간부로 보여요. 직접 전화를 받고 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정보 쪽에서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엄청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 통화의 맥락을 볼 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검찰, 경찰 그리고 오늘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2022년에 대우조선 파업 현장도 본인이 시찰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파업과 관련한 그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주최를 했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 위에 명태균 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니 명태균 씨가 제가 보니까 이 여론조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여론조사는 이제 조작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기는 조작이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로데이터나 이런 것 속에 조작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등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역할을 명태균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김종인을 먼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도 그런 역할들이 네. 있어 왔고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온갖 곳에 개입하고 온갖 곳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네. 이런 일을 해왔고 거기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수 더 위에서 자기대로 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 씨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원팀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윤핵관 팀하고 사실상 권력 암투를 벌였던 것이고 그 네. 과정에서 이것이 외화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권력의 배후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 하나씩 백일화에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의원님 이 부분은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시에 정진석 그렇습니다. 의원 아닙니까? 지금 비서실장이고. 예. 그러니까 당의 공관위원장이 이걸 왜 공관위원장이 대통령 대통령에게 들고 보고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야 모르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네. 그다음 위험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는데요. 예.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요 녹취 안에 다 들었어요. 대통령에게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는 거 말씀처럼 예.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거고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고 공관위에 보고 들고 왔다는 건 직전에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전에도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리고 녹취에 진짜 제가 보는 건 그건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면 거래가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 거래입니다. 이게 지금 세비 공천 반띵 거래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세비 반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세비 반띵까지 예, 가는 이게 거죠. 세비 반띵까지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막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너무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공관위에서 공식 라인입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명단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간 거고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좀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거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창원 의창에 김영선을 공천을 줘라.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뭐 좀 정리를 좀 잘하세요. 뭐 이런 맥락이었겠죠. 관련해서 명 씨가 진짜 평생 잊지 않겠다 은혜를. 그리고 나서 3억 7,520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공천으로 퉁치고 세비 반띵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대. 이거는 그거죠.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해준 거야.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나는 김영선이 열심히 대선 했으니까 누구랑 열심히 했겠어요. 명태균을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태균을 소개해줘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줬으니까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은 건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해준 거거든.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때까지는 명태균도 그렇고 크게 여론조사 돈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보고 받는 순간 네.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돈도 줘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선거를 끝냈어요. 다 선거 비용은 끝났어요. 줄 돈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이거 여론조사 보고 받고 그랬으면 돈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벌써 끝났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민기적 거렸고 예. 명태균은 이제 이 시점에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받으러 갔고 네. 이제 못 주니까 차단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 조사가 들어왔다고 그 정도는 다 알겠죠. 네. 그럼 그 정도 무마시켜 줬어야 되는데 네. 무마시키지 않고 적당히 놔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있는 이제는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했으나 그 과정에 이런 녹취와 네. 흔적들이 다 남아 있고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돈 안 주고 띄워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도 그렇고 지금 보면 어제 뉴스 타파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게 뭐냐면 강남에 무슨 화랑에 별도의 비밀 캠프 사무실이 있었다는 건데 예. 그 캠프 사무실이 실제로 그 가동이 되는 가운데 그 선거 비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비용을 상계하는 그 내용에 이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뭐 비용이라든가 뭐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캠프 사무실도 공짜로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공짜로 했어요. 예, 윤 대통령은 공짜를 좋아하신다. 이거
닦아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하고 경찰하고 네. 기자하고 네. 그 룸살롱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누가 돈을 냈냐? 룸사롱 사장님, 룸살롱 사장이 사장님이 냈다는 거 낸다. 아닙니까? 이건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뱄어요. 몸에 배서 네. 이건 이대로 가는 건데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크로비스타라도 주고 싶다고 한 거죠. 이 정도는 아크로비스타 가격으로도 안 될 만큼 대통령 당선을 시켜줬다고 생각하고 네, 네. 아크로비스타를 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4만 6천 정도는 이따가 받을 수 있다고 명태균 씨는 나는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네. 주겠지. 네. 저기 실무 비용이니까. 그렇죠. 예. 실무 비용이니까. 근데 딱 닦는 거죠. 예. 그 정도 아까워서 못 주는 거죠. 예. 모든 돈을 박박 긁어 모으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엔 21g을 시켜서 관저 공사를 했잖아요. 예. 히림도 마찬가지고 예. 곳곳에 공사가 예. 김건희 여사 후원했던 조직들이 그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권은 없었을까? 네.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받는 여러 가지로는 저수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수지? 그렇습니다. 저수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명태균 저수지요? 아니요, 이건 김건희 저수지죠. 김건희 저수지. 예. 명태균은 내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많이 해주고 자기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러면서 언젠가 이게 큰 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예. 산단에서 이익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아크로비스타는 아니어도 3억 6천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그런 정도를 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도 이 사람들은 3억 6천만이 아니라 곳곳의 공사 과정에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하면서 드러난 게 네. 그거잖아요. 예. 21g은 왜 그 관저 공사에 들어갔을까?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예. 이게 후원회란 말이에요. 예. 그 코바나 컨텐츠. 그러면 예. 여기서 과연 그러니까 이런 제보예요. 돈을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억 주가 조작도 그렇습니다. 권오수가 이익을 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할 목적이었고요. 예. 다른 깜빵 갔던 사람들은 다 이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익을 봤냐면 23억 이익은 김건희가. 김건희가 봤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는 당시에 우두머리였다. 전주 겸 조종한 우두머리였다라고 우두머리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주식을 몰랐다며 무혐의를 쳤는데 예. 그러면서 주식을 잘 몰라서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내가 이 돈 50억 정도 돼요 결혼할 때 네네. 그때 이 돈은 윤석열은 2천만 원밖에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돈은 다 내가 IT가 붐이 일었을 때 네. 주식으로 모은 돈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크로비스타도 줄 만큼 고마웠는데 3억 6천은 줄 수가 없을 만큼 아까운 돈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금이 가고 결이 가고 숨기고 묻어뒀던 것들이 많잖아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명태균 씨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공개를 못했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명태균 씨의 막내딸이 있어요. 5살짜리 그 늦둥이 딸인데 그 이 아이가 2살이 다 되도록 걸음을 못 걸었대요. 그런데 걸음을 못 걸었는데 이 아이가 걷게 되면 그러면 뭐 당선이 될 거다. 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황금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돌봐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통령 선거 전에 걸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얘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한 건가요? 그들 사이에는 네. 알 수 없는 영적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그 나올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처음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로 해서 오늘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이후에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더불어민주당 집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소개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아니 예, 제가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무슨 전시회를 하나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표님이 11월 2일 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아주 많고 지금 오늘 이 육성이 터짐으로 해서 더 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저희도 모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예.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 모여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다 모일 것이고요. 그래서 거대한 그 집회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문제점을 낱낱이 불법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이후에 촛불 집회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민들이 나오는 과정이 될 네. 거고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국민 네. 여러분.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날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자, 토요일 오후 네. 4시 서울역 4번 출구입니다. 네. 예, 토요일 오후 4시, 오후 2시, 죄송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예, 오후 2시 서울역 4번 서울역 출구고, 4번 출구. 예,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그에 앞서서 일찌감치 현장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예,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할 때도 아. 현장을 계속 지켰던 분이 장윤선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5달 온 종일 지키셨다는데 5달입니까? 5달 동안 단 한 주도 주말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생방송을 네. 해가지고 관호동 잘렸어요. 근데 여하튼. 세상을 바꾼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예, 의원님 장윤선 화이팅! 예, 의원님 자, 네. 9시 22분이어서 9시 네. 30분 기자회견 준비하시느라 네. 일단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잠시 광고 보시고 제가 다시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설명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는 또 더 큰 녹취 파일 공개를 위해서 떠나고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수지를 찾아서 떠나는 서영교 네. 의원님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